요건 하나 가야 되겠다. 군대에서 잡았던 생물들. 량기킴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 글입니다. 잊고 있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적어보는 군생활 썰입니다. 군대에 있으면서 워낙 별의별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지만 그 중에 동물과 같은 야생생물이 껴있던 사건들이 항상 제가 껴있었던 것 같네요. 군생활하면서 선임들과 동기들이 이 새끼는 사회 나가면은 파업으로 되려나 보다 할 정도로 생물 콜렉션을 모았으니 말이죠. 사실 제가 무엇이든 간에 일단 죄다 모으고 보는 병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생물 쥐. 군대 처음에 들어가서 잡았던 생물이었는데 논산훈련소에서 입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파릇파릇한 빡빡이들이 바글바글한 추운 겨울이었죠. 다들 아시겠지만 당시 훈련소의 훈련병들은 PX를 이용할 수 없는 시기인데요. 맨날 짬밥에 일주일에 한 번 줄까 말까한 건빵과 주말이 돼서야 종교 시간대에 맛볼 수 있는 초코파이 말고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우린 콜라하고 육개장도 줬는데. 그래서 항상 배가 고파하는 용감한 몇몇 애들이 보급창고에 건빵을 훔쳐. 뭐? 훈련소에서 건빵을 훔쳐? 종교 때 받은 간식들을 꽁쳐두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죠. 그런데 이런 꽁쳐두는 음식을 까먹고 안 먹다 보면 썩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쥐와 벌레들이 꼬여 막사를 한번 엎어버려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교들은 매일같이 관물대와 천장, 창틀, 점호대마다 확인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용사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기생천외한 방법으로 취식물들을 꽁쳐뒀는데 한 번은 창밖에 손이 닿는 나무에 줄을 묶어서 크리스마스 트리 마냥 음식들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점호가 끝나면 다시 들여오는 별 미친 짓을 하는 미친놈들도 있었죠. 그런데 취식물 하나를 잘못 숨겨서 봉지가 뜯어져 있거나 혹은 전에 수료자들이 숨겨놓고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은 취식물들이 썩어서 쥐와 벌레들이 모여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치 찍찍거리는 어떤 작은 생물이 이리저리 천류된 관물대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요란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막산에 쥐가 한 번이라도 발견되는 상황이 보고된다면 모든 병사들은 모든 관물대에 싹 다 연병장으로 빼놓고 관물대 안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하나하나 다 털어서 취식물을 찾아야 하고 온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쥐를 잡아야 하는 아주 귀찮은 일이 연출된다는 조교와 소대장의 늘 신신당부가 있었지만 진짜 쥐가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나와 주변의 훈련 동기들은 일단은 모든 생활관의 문과 창문들을 다 닫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쥐몰이를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에는 항상 조교와 소대장이 감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란을 피우다가 들키는 순간 전병력은 관물대를 들쳐오고 연병장으로 나가 얼차례를 받는 신세가 되기 때문에 정말 미션 임팔서블처럼 마냥 소리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말조차 꺼내지 않기 위해 하지도 못하는 엉터리 수화까지 동원하면서 쥐몰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 이러고 있었나봐요. 일생활부터 30여 명의 인원이 건물대 안을 사사히 뒤지면서 클리어가 된다면 빠져나가자 빡빡하게 이동하면서 다음 생활관으로 이동하면서 건물대를 지었는데 그렇게 같은 방법으로 4생활까지 도착했던 우리는 드디어 침구류 밑에 숨기고 저희를 노려보던 쥐 한 마리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고 곧이어 빗자루를 동원해서 하키라듯이 쥐를 맨 끝으로 생활관으로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몰아내는 것까지는 성공했다는데 잡아내는 게 영 쉬운 게 아니었는데 이놈의 쥐가 정광석화 마냥 미친 속도로 건물대 사이를 넘나들었는데 이게 사람의 속도로 따라잡을 수가 없는 속도였습니다. 시간 또한 저희 편이 아니었던지라 10몇 분 뒤 청소 시간이 오기 때문에 빨리 잡아야 됐죠. 그때 쥐가 원천 봉쇄되어 있던 우리들 사이에 틈이라도 본 것인지 갑자기 제 쪽으로 미친듯이 뛰어왔습니다. 저는 하면서 저에게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쥐를 어찌할 줄 몰라서 그 자리에서 발로 까버렸습니다. 그대로 쥐는 튕겨나가 청소도구함에 꽂혔고 그 쥐가 다시 움직이려고 하는 찰나에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로 무지개 다리를 쉽게 건너게 해주었죠. 나중에 수료하기 5일 전쯤 조교한테 쥐가 나왔었는데 우리 그냥 우리끼리 잡았다고 얘기를 했고 우린 건물대 밖으로 안 빼도 되겠다고 하하오고 있었는데 제가 있던 연대의 기수가 하필 해를 마무리하는 막번 기수여서 저희가 쥐가 나오던 말던 어차피 모든 건물대를 빼고 청소를 할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 생물 살모사. 자대를 배치받고 기동탄력대로 철조망 순찰을 돌고 있던 무척 더운 초여름 때였는데 이제 막 초소 보수 공사를 시작한 터라 낮에는 전병력이 철조망과 울타리 담 근처에서 모든 수풀을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으악! 후레쉬를 땅에 비추면서 철조망을 따라 앞을 걷는 중 뭔가 기다려 꾸불꾸불한 게 S자로 웨이브를 타면서 기어갔습니다. 저는 바로 선임에게 구렁이가 있는 것 같다고 보고했고 곧바로 같이 순찰내온 기동 타격대의 인원들이 모였죠. 땡땡땡 병장님, 여기 저희 부대 보수 공사구역이지 않습니까? 뱀이면 위험한데. 아 그니까 이러다 누구 하나 물려서 실려가는 거 아니야? 그럼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제외한 모든 선임들이 뱀을 무서워했고 오직 저만이 그 뱀을 처리할 수 있었죠. 평소에 베어 그리스를 존경했던 저인지라 뱀을 잡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일단 주변에 있는 기다랗고 단단하고 유연한 나뭇가지를 선별해서 가져온 뒤 가지가 많은 부분을 채찍 삼아서 사정없이 뱀에게 휘둘려서 내리 꽂았습니다. 우선은 기절시키는 거였죠. 뱀이 정신을 못 차리게 계속 나뭇가지로 갖다 뱀을 조합하면서 타작질을 한 후 어느 정도 움직임이 없어진 것을 틈타 재빠르게 머리 쪽에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집게 모양으로 머리 부분과 종아리 부분을 꽉 눌러 들어 올렸습니다. 잡았습니다! 저는 마치 지우가 포켓몬을 잡은 것 마냥 베어그리스가 단백질을 수확한 것 마냥 기뻐하면서 뱀의 머리를 들어 올렸지만 주변에 있던 선임들 전부 저와 거리를 두고 있었죠. 뱀을 포획한 저는 난생 처음 잡아본 뱀을 보면서 신이 났고 신이 난 채 한 손에 뱀을 잡고 그대로 막수에 복귀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증거물 같은 취지로 들고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휘 통제실에 도착한 저는 당직자령에게 보고가 했습니다. 충성! 기동타격 때 인원 순찰 맞추고 복귀했습니다. 그래 뭐 문제 없었지? 일병 땡땡땡 뱀 잡았습니다! 하면서 저는 당직사령에게 손에 쥐고 있던 뱀을 던져서 보여주었고 당직사령은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지만 약간 문제가 있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뭐가 문제인지 인지를 하지 못했고 주위를 둘러보니 엿됐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하필 지휘 통제실에 지통실 개원들 간부 그리고 부대장 회의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웬 미친놈이 뱀 잡았다고 지통실 가지고 가져와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당직사령님은 저를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야 땡땡아 일병 땡땡땡 죄송합니다. 아니 왜 잡아왔냐? 보수공사 구역에 뱀이 나왔는데 작업하는 병력이 다칠까봐 잡았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일단 그 뱀을 좀 내려놓겠니? 뱀을 내려놓기 전에 당직사령이 뱀을 좀 보자면서 휴대폰으로 대조해서 뱀을 관찰하더니 야이씨! 이거 살모사잖아! 물렸어 안 물렸어? 에? 안 물렸습니다. 야 일단 놓고 군홧발로 밟아. 야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뱀을 바닥에다 내던지고서 군홧발로 뱀의 대가리를 사정없이 밟아서 무지개 다리를 보내주었죠. 너 뭐 도살자냐? 뭐 처음에는 이거 무슨 뭐 파브르라 그러더니 뭐 도살자구만. 동물 저승사자요. 그래 네가 작업병사들 걱정해서 살모사까지 잡은 건 잘한 건데 너 이거 물렸으면 오히려 엿되는 거였어. 이번 일은 그냥 보고 안 할 테니 포상도 징계도 없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라면은 살모사를 잡는 것이 포상이었는데 지통실까지 들고 온 게 너무 충격적이라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끝났죠. 세 번째 생물 비둘기와 참새. 살모사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마 상병 찍은 지 얼마 안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참 부대 내에서 베어그릴스 칭송받던 저는 부대 내 매미, 잠자리, 사마귀, 닥치는 대로 다 잡아서 가지고 노는 그런 놈이 되었습니다. 슬슬 군생활도 심심해지는 시기였고 친했던 처부 선임들도 다 전역해버리던 저라 저의 수집 생활을 막던 이는 별로 없었죠. 오히려 잡아오면 같이 재밌게 곤충 배틀을 하거나 하면서 놀아줬습니다. 여튼 저는 운전병이었습니다. 슬슬 더위가 가시고 솔솔한 바람이 불던 가을이 오고 있던 시절 저는 새로운 후임을 데리고서 운전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버스를 타고 부대 안에 코스를 너 버스 운전병이었어? 버스 운전병 개꿀. 여기저기 운전하면서 옆에 타고 있던 후임에게 길을 익혀주던 찰나 부엉가 앞에 범퍼 쪽에 창문이 퍽 하면서 부딪혔습니다. 설마 옆대대가 키우는 진돗개나 짬타이거는 아니겠지 생각하고 차를 멈추고서 세려서 확인해보니 다행히 개나 고양이는 아니었고 비둘기 한 마리가 기절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수집 본능이 또다시 발동되었죠. 그대로 비둘기를 차에 실었고 수송부로 복귀했습니다. 버스에서 대충 후임에게 파킹시켜놓고 또 신이 나서 양손으로 기절한 비둘기 잡고 운전병 대기실로 갔습니다. 내가 뭐 잡아왔게? 니 또 뭐 이상한 거 잡아왔지? 뭐고 미친놈이 비둘기를 잡아왔네. 동기들과 후임들이 여태까지 잡아온 것 중 제일 어처구니 없는 생물 비둘기 심지어 살아있는 채로 잡아온 걸 보고 다 나자빠졌습니다. 야 근데 이제 어떡하냐 이거. 막상 잡아와보니 곤충처럼 싸움도 시킬 수가 없고 얘가 날개가 부러진 건지 문을 열어줘도 날아가질 않았죠. 비둘기가 툴툴 이런 이름만 지어주고 제가 잡아오는 벌레나 곤충들을 먹이면서 수송부에서 몰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도 가지 못해 우리는 둘둘이가 싸늘한 죽음이 되어 발견되었습니다. 다친 부위가 악화되어 죽었던 것이라 다들 아쉬워했죠. 둘둘이 수송부 뒷 공터에 땅에 화장시켜 주었습니다. 둘둘이가 타면서 그 사체 타는 냄새를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고약했습니다. 불쌍한 우리 둘둘이. 다음 생에는 더 나은 삶을 살렴. 네가 바가자.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한 참새가 수송부에 나타났습니다. 총총총 뛰어다니며 수송부 안에 들어온 그 참새는 둘둘이와 똑같이 날개가 꺾여서 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둘둘이가 환생해서 돌아온 것처럼 여겨서 그 참새를 포획하여 다시 운전병 대기실에서 키웠습니다. 그 참새에게도 둘둘이란 이름 지어줬고 2대 둘둘이는 1대 둘둘이보다 좀 더 오래 살았습니다. 어느 날 후임이 실수로 둘둘이를 가지고 놀다가 떨어뜨려서 그대로 둘둘이는 탈출을 감행했고 그때 제가 없던 데라 둘둘이를 놓치고 말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날지도 못하는 작은 참새가 어디 가겠니? 부디 잘 살아라. 그리고 그 이후 3대 둘둘이가 찾아오겠지 하면서 새로운 새를 기다려보였지만 새는 오지 않았죠. 둘둘이라 지은 이름은 제가 좋아하는 치킨집 이름이 둘둘치킨이어서기 때문입니다. 사이코 확정 짓는 말이네. 네 번째 생물 독개구리.
그 쥐가 다시 움직이려고 하는 찰나에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로 무지개 다리를 쉽게 건너게 해주었죠. 군홧발로 뱀의 대가리를 사정없이 밟아서 무지개 다리를 보내주었죠. 그러다 일주일도 가지 못해 우리는 둘둘이가 싸늘한 죽음이 되어 발견되었습니다. 너 뭐 도살자냐? 네 번째 생물, 독개구리. 이건 2등병 때 일입니다. 저희 부대 주변에 개구리와 맹꽁이들이 엄청 많이 서식하고 있던 찰나에 낮에는 개구리, 밤에는 맹꽁이가 미친듯이 맹꽁이랑 개구리랑 솔직히 도시 사람들 구별 못할 텐데 한때는 너무 시끄러워서 의무병들을 시켜서 모기, 유충을 잡는데 살충제로 올챙이를 잡을 정도였죠.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나대지도 않고 시키는 거 딱딱 잘하던 때였지만 그래도 선임들이 뭐 재밌는 놈이라는 걸 인식을 시켜야 군생활이 좀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짬찌 시절에 막사 안에 웬 얼룩덜룩한 개구리가 있는 거였습니다. 이 얼룩덜룩한 이 개구리가 막산의 계단에서 혼자 펄짝펄짝 뛰고 있는 걸 보고서 이거 잡아서 선임들 보여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곧바로 양손으로 잡아서 그대로 생활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00일 휴가 때 사온 일회용 페트병에다 담아서 선임병들에게 개구리 잡았다면서 보여줘요. 개구리 잡았습니다. 선배님, 변장님, 희한한 개구리 잡았습니다. 역시 군대는 워낙 심심한 곳이라 개구리를 잡았다는 저의 얘기에 다들 모여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청개구리 아니야? 야, 얼룩덜룩한데 두꺼비 아니야? 야, 이거 누가 싸지방 검사하고 와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제 할 일이 딱딱하게 재미없는 놈이라고 불렸던 제가 개구리라는 잡은 것으로 이 주변에 관심을 다 받는다니. 겨우 하나 있던 동기도 생활관 자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외로움을 타던 시기라 저는 더 들떠 있었죠. 그때 누군가 허헉대며 뛰어오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버려! 그거 독개구리야, 손 씻어! 다들 얼룩덜룩한 개구리가 신기해서 만져보기도 하고 양손으로 감싸서 흔들어보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었는데 독개구리란 말 한마디에 다들 냅다 던지고 밥 먹기 전에 안 씻던 손들을 그렇게 빨리 세면실로 달려가서 씻는 선임들을 보면서 좀 웃겼습니다. 야! 신병이 우리 죽이려고 독을 풀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검색해보니 독개구리이긴 하는데 먹지만 않으면 될 정도로 직접적인 접촉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개체마다 다른 것이 눈에 닿으면 실명할 수도 있어서 보고 나서 무서웠긴 했습니다. 뭐 그래도 선임들이 별 신경 안 써서 그냥 하나의 재밌던 해프닝이었죠. 다섯 번째 생물, 나방. 어느 정도 고참이 되고 당직이 되면서 꿀 빨던 때였습니다. 불침번도 안 서고 탄약고 근무 서면서 기동태역대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당직사관 옆에서 컴퓨터나 하면서 24시간 YTN 보고. 저 의외로 밤잠이 적어서 늘 똘망똘망하게 깨어있던 때가 많았는데 당직병이나 상황병을 하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YTN은 24시간 똑같은 뉴스를 24번 반복해서 틀어줍니다. 24번의 같은 뉴스를 보고 있으면 아무리 TV라 할지라도 재미없긴 하지만 말이 아닌데 저 나름대로 시간을 잘 보내고 있었죠. 그림을 그린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잠을 안 자고 몰래 연등하는 생활관에서 당직사관인 척하고 쳐들어간다든지. 그럼에도 밤을 샌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홀로 심심히 당직을 서고 있던 어느 날 웬 좀 손바닥보다 작은 물체가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는 거였습니다. 하얗고 복슬복슬하게 생긴 게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뭐였더라 하고서 자리에 일어나서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해 입꼬리에 귀가 붙을 정도로 좋아했죠. 꿈에만 그리던 누에 나방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 이게 누에 나방인지 어떻게 알아? 미친. 팝으로 맞네. 이전부터 꼭 잡고 싶었던 곤충 중 하나로. 야이씨, 포켓몬스터야 뭐야. 누에 나방이 내 눈앞에 있다니. 그것도 성충인 상태였죠. 이 녀석 도대체 어딜 통해서 들어온 건지 몰라도 저에겐 큰 행운이었습니다. 저는 냅다 손으로 조심히 누에 나방을 잡아서 손바닥 위에 올려놨죠. 아주 작은 날개짓으로 하얀 가루 같은 분비물들을 내뿜는데 너무나도 귀여웠습니다. 어쩜 이렇게 귀여울 수 있지? 하면서 5시간 넘게 누에 나방과 놀고 있었는데 야간 경기 근무자들이 교대를 하러 온 사람 볼 때마다 누에 나방을 자랑해서 보여주었는데 다들 질색하는 표정을 보이더군요. 내 취향을 공감해주지 않는 것에 좀 아쉬웠습니다. 아침이 되고 당직사관에게 보여줬는데 당장 창밖에 버리라고 더럽다며 뭘하길래 아침 조회 때 화단이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아쉬운 작별을 했죠. 여섯 번째 생물, 두더지. 두더지는 제가 짬치 시절 사령부 사격장을 만들고 있을 때였는데 한참 사격장 뒤편에서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철조망을 치기 위해서 벌목을 하고 있었는데 타부대 아저씨가 작업 중에 두더지를 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산속에 두더지가 어딨어, 잘못 봤겠지라는 식으로 다들 우스갯소리를 넘기려는 찰나 나무 하나를 도끼질하면서 나무가 넘어간 그곳에 두더지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쥐인 줄 알았는데 쥐치고는 너무 크고 못생긴 거지. 아, 저게 두더지구나 하고서 왜 그런지 몰랐는데 저는 손으로 벌목도끼를 두더지에게 던져서 정확히 손잡이 부분이 두더지 위에 날아가 두더지 대가리를 맞춘 것이었죠. 두더지는 그대로 기절했고 저와 주변에 있던 간부들 타부대 아저씨들도 서로 번갈아서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도끼를 주스러 간 저는 두더지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두더지를 들어올렸는데 들어올리자마자 이 녀석이 정신을 차리더군요. 저는 순간 두더지가 불쌍한 것도 있고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조심히 바닥에 두더지를 내려놨고 복귀해서 다시 벌목을 했죠. 후에 철조망이 쳐진 산 건너편의 민간인 구역의 밭과 농장에 두더지들이 발견되어 인삼밭이 훼손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건강하게 잘 살아있구나 이 녀석 하면서 내심 안심했던 저였습니다. 일곱 번째 생물, 고라니.
고라니는 제가 잡았다기보다는 다 같이 잡았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만 잡어. 군대 내에서 고라니라 흔하디 흔한 생물이니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 계류장이나 활주로에서 뛰어다니는 건 예외입니다. 저놈의 고라니가 헬기들이 이착륙할 때 이글루라고 하는 경납고 안에 들어와서 헬기를 들이받아대는 행위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헬기를 왜 들이받아 미친 언능 쫓아내서 잡아 죽여야 하는 상황이었죠. 어느 정도 구석진 울타리 부근에 고라니를 모아세운 우리는 재빠르게 구도반에서 내려서 하객진을 펼쳐 고라니를 몰아세웠죠. 슬슬 좁아지자 두려움을 느낀 고라니는 깍깍 그러면서 특유의 비명을 지르면서 뛰쳐나가길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와 제 후임 2명이 재빠르게 거꾸로진 K2 개머리판으로 쫙 휘둘러서 고라니를 조패댔고 이어서 다른 인원들이 몸을 날려서 고라니를 넘어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기동타격대 분대장이 지휘통제실에 무전을 쳐서 옆 탄총을 소지한 민간 사냥꾼을 불러내어 깔끔하게 고라니를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해주었죠. 그만 건너게 해. 그만! 무지개 다리 톨게이트세요? 복귀한 기동타격대들은 포상을 받을 것을 신나 저희는 부대원들 1대8 고라니전에 무용담을 퍼뜨리고 다녔지만 아무런 포상이 없었고 그냥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이외에 사슴벌레, 투구벌레, 대왕, 사마귀, 곤충, 도룡뇽 같은 흔한 것들 꽤 많이 잡았는데 정말 부대의 영내라는 작은 곳에 여러 생물이 살아가면서 생태계로 이루는 걸 보면 신기할 나름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글은 99%의 실화와 1%의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정말 저는 제목을 읽을 때까지만 해도 뭐 그냥 일반 군대에서 뭐 잡는 뭐 나방이나 잡고 뭐 많이 잡아야 뭐 정말 뭐 두더지 잡고 뭐 그런 정도 얘기겠지라고 했는데 미친 사람이네. 게다가 비둘기 둘둘이를 잡았을 때와 이름을 지은 그 부분에선 경악을 했습니다. 거의 그 해임달급이에요. 바이프로스트 열어가지고 그 무지개 다리 만들어주는 약간 거의 해임달.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두더지를 잡은 적이 있는데 땅 파는데 삽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 이렇게 누르다가 뭐 이렇게 반동이 있길래 꽂아놓고서 발로가 뒤꿈치로 알잖아요. 오늘 삽질할 때 보통 이렇게 앞으로 해가지고 그 삽 이렇게 삽질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해놓고서 고정시켜놓고 안 들어가면 발로 갖다 한번 이렇게 차잖아 뒤꿈치. 딱 뺐는데 삽에 이렇게 쭉 뭐 시커멓게 이렇게 묻어있어. 밑에 뭐 칡뿌리 같은 거 가끔 이렇게 잘리면은 칡뿌리 같은 거 묻고 그러면 이렇게 칡에서 이제 물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삽이 젖거든. 뭐지? 모래 사이로 피가 두더지가 안에 있어. 그래도 군대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서 두더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제가 알고 그런 게 아니라 모르고 그랬어요. 제 옛날에 제가 저기 강원도에 좀 몇 년 살았어요. 농사 지으면서 몇 년 살았는데 강가 근처라 밭이나 논 옆에 배수로를 아주 잘 해놔줬었어. 그래서 배수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저기서 뭐가 막 이러면서 막 와. 그때가 우기 비슷한 때라 비가 장마여가지고 비가 겁나 많이 오고 보호 터져가지고 보호 위로 물이 해가지고 배수로 쪽으로 물이 엄청 많이 올라왔을 때였어. 막 요만한데 막 물 위에서 막 이러고 있어요. 쟤 뭐가 저기서 저러고 있나. 쭉 이렇게 와서 한 5m 앞에 4m 앞에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두더지더라고. 두더지가 땅속에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물이 써가지고 거기 휩쓸려 왔나. 와 살겠다고 거기서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쟤 살려줘야 되겠다. 그 삽으로 갔다가 먼저 바닥에다가 대고 이 두더지가 이 삽을 잡게 이렇게 해줬는데 못 잡아. 안 보이니까. 그리고 자기 손에 그냥 걸린다고 생각하니까 거리에 툭 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 또 막 절로 막 해서 좀 더 앞으로 가면 이제 저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게 생겼더라고.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물 같은 거 이렇게 들 때 쓰는 이렇게 삼지창 같은 거 있어요. 그거 2개로 갖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물 위에 띄워가지고 그래갖고 그 위에 걸려서 막대기였나 뭘로 해가지고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여튼 그렇게 해서 그 막대기 위로 걸어 올라오게 이렇게 유도했나? 그렇게 해서 땅 위로 이렇게 올려놨어. 고구마 다 먹어가지고 고구마 들었는데 고구마 다 처먹었지 개이씨.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군대에서 어떤 동물들을 잡으셨나요? 여러분들이 군생활하면서 즐거웠던, 재밌었던 이런 특이했던 일들, 그런 일들이나 혹은 살면서 미스테리했던 일들, 무서웠던 일들, 재밌었던 일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나만의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가지고 써랑설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이렇게 유튜브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작성해주신 우리 닥터 두리틀 양기킴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빌런 뭐야? 동원은 뭘 해야 되나요? 팁 좀 부탁드려도 되나요? 하기 싫다 학생이랑 논의 참이 편했는데. 동원? 글쎄요. 제가 동원 마지막으로 간 게 한 5, 6년 전이라 제 기억이 맞다면은 동원 훈련에 불려가면은 핸드폰은 안 걷었어요. 핸드폰 내라고는 했는데 정말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그런 분들 있지. 정말 엄청 착하신 분들 가서 내 몇몇은.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핸드폰 들고 있다가 막 이제 전화 오고 그러면은 예 과장님 동원 훈련 제가 올렸는데 못 보셨구나. 예. 제가 동원 훈련 와서 3일 뒤에 맞습니다. 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뭐 첫날 뭐 이렇게 해서 막 해가지고 충성하고서 그 다음에 뭐 아저씨들 막 한마디씩 충성하고서 충성은 나라에 충성할 수가 있어야 충성을 하지. 돈도 못 벌게 씨발 맨날 쳐부르면서 막 이러면서 개 꿍시렁꿍시렁 거리는 아저씨가 이제 몇 명씩 나와. 그 아저씨들 근처에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 부정의 아이콘이야. 계속 욕하고 계속 지랄해. 그 아저씨들 옆에 있으면은 재밌는 게 아니라 피곤해. 그리고 이제 둘째로 이런 유형이 있어. 조교들한테 막 무슨 자기 동생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야 여자친구 있냐 말 겁나 개념 없는 거야. 후임 아니잖아. 조교여도 동생이고 그래도 우리하고 같이 군생활한 것도 아니고 생판 남인데 그냥 막 걷다 대고서 자기 그냥 병장 약장 달려있고 저 전역한 거 그거 하고서 예비군이라고 조교한테 막 반말해. 겁나 무례. 그거는 잘못 배운 사람들. 그러지 말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뭐 먹을 거나 사줘. 근데 솔직히 조교들 먹고 싶은 거 없어. 그냥 출발 니네가 빨리 갔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어. 밥 먹겠습니다. 그럼 밥 먹으면서 짬밥은 이게 적응이 안 돼. 존나 맛없네 말면서 막 집어 던져. 왜 그래? 그냥 먹으면 되지. 난 맘만 좋지만. 그 와중에 식탐 있어가지고 좀만 더 줘. 취사병들은 예비군들하고 어차피 얽힐 일이 없고 아저씨고 남이기 때문에 안 돼요. 가세요 이래. 좀만 더 줘. 얼마. 가라고요. 조금만 더 줘요. 강정 2개만 더 줘. 그러지 말고 말고. 안 돼요. 뒤에 아저씨들 먹어야 돼요. 가요. 그러면 뒤에 아저씨들을 빨리 가요. 막 위아래로 존나 쳐다봐. 뭐 지가 위아래로 쳐다보면 어떡할 거야? 뭐 식판 던질 거야? 밥 안 먹을 거야? 왜 애들한테 그래? 그 이상한 짓 하지 마. 가서 그냥 이거 하나만 더 주면 안 돼요. 안 돼요. 뒤에 사람 먹어야 돼요. 이러고 가면 되지. 거기서 서가지고 자존심 부린다. 근데 밤에 또 지랄인 거. 불침번. 온내 심심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2가지 분류로 나와. 첫날부터 개까불까불하고 깝치던 아저씨들이 있어. 야! 막 주머니에 손 넣고 막 모자 삐딱하게 막 모자도 안 써. 막 모자 막 여기다 막 넣고서 막 바지 막 이래가지고 약간 슬램덩크처럼 막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야! 여자친구 있냐? 이러면서 막 개 까불면서 막 3-4명이서 같이 다니면서 하하 막 이러면서 다니던 막 이상한 미친 양아치 같은 아저씨들. 자다가 일어나. 아저씨 그냥 자요. 아니 아저씨 근무 쉬셔야 돼요. 잡시다. 자요. 난 아저씨 깨웠어. 몰라. 그럼 그 시간부터 우리네 보실 불침번이 없어. 02시부터 06시 반까지 우리 반 불침번이 없어. 나가 뒤지든 담배 피다가 불났든 뭐든 몰라. 이제 유동인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근데 존내 웃긴 거 뭔지 알아? 한 이틀째 밤 되면 복도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원래 복도 한가운데 나와서 이렇게 서 있어야 되잖아. 근데 예비군이니까 막 벽에 막 기대 있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앉아 있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 나중에는 행보관이 막 그 우리 예비군 전역자분들 다 좋은데 야간에 근무 쓰실 때 조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들어가서 눕지는 맙시다. 막 이러면서 의자 빼드릴 테니까 의자에 앉아서만 하세요. 의자에 아무도 안 앉았어.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냥 다 자. 인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옷 개같이 아무렇게나 입고 있고 우선 전투복이야. 전투복인데 안에 까만 옷이나 아니면 안에 흰 옷이나 우선 티셔츠 입고 그 위에다가 전투복을 입어. 여름에도 겨울에도. 겨울에는 그 안에다가 전투복 안에다가 그 후드티를 입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전투복을 입어요. 그러고서 후드티 뒤집어 쓰고 다녀요. 그럼 처음에 막 도착을 해. 그럼 막 이제 막 앞에서 뭐
근데 총 나눠주고 막 이래야 되니까 우선 줄 서라 그러면서 막 이제 뭐 누구누구 계십니까 막 이러고 막 내무실 막 배정하고 막 이러면서 막 정신 없어. 그럼 이제 내무실 같은 거에 이제 배정을 받아. 그러면 그 방에 있는 아저씨들이랑 이제 한 3일? 3일 맞나요? 이틀인가 3일인가 같이 살아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옛날 나랑 동기였던 친구나 아니면은 동네 친구 한두 명 정도는 만나요. 정말 가끔 가다 한두 명 정도 만나는데 못 만날 경우엔 못 만나고 그럴 경우엔 그냥 그 내무실에서 막 이러고 있고 막 뭐 하고 있어. 그 옆에 있는 아저씨는 막 이제 동원훈련 막 처음 온 아저씨야. 이 사람이 처음 왔다? 아니다가 결정 나는 게 언제냐면 막 그냥 가방 던져놓고 막 이러고서 막 사람들 막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 와중에 뭐 하나씩 좀 이렇게 넣어놓은 게 있어. 여기에는 뭐 넣어놓고 여기에는 뭐 넣어놓고 막 약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놓잖아?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처음 온 사람이면은 내가 그 올려놓은 거랑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올려. 한 몇 년 차, 한 2, 3년 차 된 사람들은 그냥 막 이러고 담배 피러 바르다. 처음 온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귀여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사람들 막 이렇게 누워있으면 자기도 눈치 계속 보고 막 앉아있어. 괜히 다른 사람 아저씨들 막 어차피 나중에 불러야 일어나는 거니까 나가는 거니까 다 누워있어. 모자 이렇게 쓰고. 그 옆에 있는 아저씨는 전투화도 안 벗고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이러고 있다가 아저씨들 막 신발 벗고 막 올라가 있고 막 이러고 어떤 아저씨는 신발 안 벗고 그냥 막 누워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거 이러고 앉아서 막 핸드폰에 이러고. 그 여튼 그렇게 하고서 가면은 맨 처음에 총을 분출해.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하나씩 받아요. 주민등록증 주세요. 그러면은 그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받고 총번 쓰고 사인하고 그거는 자기네들이 카드 지갑 같은 데다 이렇게 다 껴놔. 카드 앨범 같은 데다가 다 껴놔. 주민등록증. 그러고서 거기다 번호 붙여서 거기다가 다 껴. 그럼 나중에 이 총이 누구 거다 아니면은 총을 분실했으면 번호가 몇 번이다를 바로바로 알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다 주민등록증 걷고 핸드폰 걷고 요대 검사하고 모자 검사하고 신발 검사하고 막 다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서가지고 잠깐 저거 합니다. 뭐 사열하고 뭐 저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장 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뭐 대대장 뭐 훈시가 있겠습니다. 말. 근데 여기서 장난치는 사람은 많이 없어. 근데 패급은 어디에나 존재해. 이거 총 올리면서 충 형.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생활 안 했던 사람들은 예비군 훈련하러 가면은 아침에 일찍 깨워버리니까 막 다 시체야 막 옷도 막 알고 막 아저씨들 막 줄 서서 커피 뽑아 먹고 있어. 삑 예비군 훈련한다 그러면은 그 커피 아저씨들 와가지고 좀 만당으로 채워주세요. 어떻게 6시간을 못 가. 입소한 지 6시간 만에 커피 다 떨어져. 거기 있는 거 제일 맛없는 것도 다 나가. 다 마셔서. 돈 버는 기계야. 아주 진짜 자판기야. 씨. 그 아저씨들 다 컵 들고 봐요. 그 옆에다가 컵 쌓아놓는 거 그 통이 MT였는데 다 비워져 있었는데 입소하고 나서 저녁 되면 꽉 차 있어서 위에 막 흘러 넘쳐 있고 바닥에 누가 이렇게 한두 명이 모아놔가지고 거기다가 가래침 뱉어놓고 담배 꺼놓고 그지랄 놓고 그거 재떨이 돼 있어. 그냥 막 재떨이 탑이야. 와 뭐 하겠습니다. 막 시체들이야 막 앞에 조교들은 그나마 잠이 덜 깼어도 막 이렇게 하는데 호들을 위하여 막 완전 거의 2급이야 그냥 몸이 막 안 움직여. 이제 PX 열리면 무슨 개 공성전이야. 아저씨들 막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막 이러고 있고 안에서 막 피돌이 둘이서 막 안 돼요. 아이씨 지금 아직 열 대 안 됐어요. 하나 둘 셋 야 안 되면 문 다 부셔버린다. 그냥 부시죠. 진짜 발로 부셔버릴까요? 저 나와보세요. 막 헬스하는 아저씨들 막 이런 아저씨들 와가지고 야 안 되면 부신다 진짜야. 말하면 그 구멍 사이로 막 피돌이들 막 막고 있다가 지금 안 되는데 뭐 혼나는데 그 말면서 막 혼납니다 저희 말 부신다 그러면 하나 둘 막 들어오시는데 너무 티내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빨리 돌려서 드십시오. 10분만 들어오겠습니다. 10분만 들어오십시오. 문 닫아버려. 그럼 밖에 있는 아저씨들 또 들어오다가 문 딱 닫으면 뭐야 씨 야 뭐야 피돌이 문 열어. 10분씩 받겠습니다. 막 30분 전에 막 열어버려.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아저씨들 한 3팀 들어갔다 나와.
아저씨들 막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 3팀 들어갔다 나오면은 이제 문을 못 닫게 거기 아저씨들이 막 껴있어가지고 문에 그냥 사람들 막 다 서있어. 막 이러면서 뒤에 이제 좀 중간에 기다리고 있던 아저씨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자 뭐 먹을까 없어. 냉동 소세지 햄 뭐 비벼 먹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다 나갔어. 참치 뭐 아무것도 없어. 첫날에 끝나. 그냥 싹 끝나. 다 MT 없어. 뭐 까까 이런 거 맛없는 까까 있지 과자. 그리고 뭐 저기 구석에 막 양말 뭐 치약 칫솔 이런 거 그런 거나 몇 개 있지. 뭐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이제 한 3일차쯤 되면 아저씨들끼리 조금 친해져. 그래갖고 막 반에서 막 이제 좀 입담 좋고 막 까불까불거리는 아저씨들 있지. 그 막 그 아저씨가 말하면 막 따라서 사람들 다 같이 막 하하하 막 웃고 막 내무실에서 막 입 존내 털고 막 개 시끄럽게 계속 떠드는 사람들 있어. 근데 이제 막 자거나 쉬거나 그럴 때는 안 떠들지. 그냥 막 다 같이 이제 준비하고 있거나 이제 빨리 나가야 되는데 막 한 5분 10분 막 대기하고 있거나 어디 막 교육 가거나 막 이랬는데 거기서 이제 막 질문하거나 막 이럴 때 그렇게 한두 명 구심점이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조교들한테 이제 용돈 주거든. 이거 동원관 처음 간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할 텐데 돈 좀 걷어줍시다 막 이러면 뭔 소리지 싶어. 동원 끝나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돈을 줘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수고했다고 여비를 주는데 그 거리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해서 차등으로 주거든.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몇천 원 받는 사람도 있고 뭐 멀리서 온 사람들은 뭐 몇만 원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제 조교가 그동안 우리한테 시달렸다고 조교한테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조교가 보통 2명이 붙어. 사수하고 부사수. 그러니까 막 이제 막내하고 그 선임하고 막 있는데 막 선임한테 이제 주지. 돈 좀 모아서 줍시다 막. 아니면은 뭐 담배 사다 주든지. 담배 막 PX에서 사가지고 야 담배 펴라 봐. 담배 주든지. 나는 예비군 훈련을 우리 부대에서 예비군이 증편이 돼요 나중에. 그래서 예비군 훈련 병사들을 받아서 예비군 그 동원 훈련도 우리 부대에서 다 했었거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막 분기에 무슨 막 가을이나 봄 되면 한 번씩 막 그렇게 해서 2번인가 내가 동원 훈련 해봤었는데 막 아저씨들 야 나 시계 이거 너무 오래 차는데 너 가져라 막 이러고서 막 주고 이런 아저씨들도 있어. 잘해주면. 그래서 그냥 뭐 조금씩 돈 걷어서 애 먹을 거나 사 먹게 돈 조금만 걷어줍시다 그러고서 그 대신 걷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거의 보통 자기 그 봉투 다 줘. 한 뭐 2만 원 들어있거든? 2, 3만 원? 그럼 그 봉투 그냥 다 줘. 봉투에다가 아저씨들 그거 그냥 이렇게 받아가지고 애 줘. 아저씨들 자기 거 여비 뭐 차비 좀 빼고 안 줄 사람들은 그냥 봉투만 주는 아저씨들도 있고. 그 나 돈 훈련할 때도 나 그걸로 갖다 2, 30만 원 땡겼지. 그걸로 풀스 샀어. 선임이 나보고 다 가지래. 내가 부사수였거든. 내가 막 애들 잠 안 온다 그래서 내가 막 힙합 막 불면증 불러주고 막 그랬거든. 그랬더니 한 2, 30만 원 주더라고. 되게 아저씨들 착해. 갈 때 되면은 아저씨들이 유해져. 들어왔을 땐 막 짜증나 있으니까 되게 날카롭고 야 뭐 있냐고 막 이러고 막 시비 걸어.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선배님 그러면 빨리빨리 대답 좀 해. 막 이래 그러면은 그냥 뒤에다 대고 바로 욕해. 씨발. 그냥 아무 말 못해 우리한테. 남이잖아. 들었어도 아무것도 못해. 그 제게 약간 괴상망측해요 좀. 그렇게 된 이유가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겨울방학인가 그랬을 거야. 이제 우리 집안의 남자들은 다 손에 손을 잡고 다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포경 수술을 하러 갔죠. 고래를 잡으러 갔어. 그때는 왜 그게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 그거를 하면은 포경 수술하면은 성장이 빨리 된다. 더 훨씬 이렇게 등치도 커지고 막 약간 남자다워지고 약간 그런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키 큰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하튼 확실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엄청 팽배해서 그 막 데리고 가서 싹둑싹둑 하는 게 그게 아주 유행이었지. 지금은 요즘은 잘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라떼만 해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때 진짜 신기한 경험을 여러 개 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우리 형이랑 같이 갔거든? 우리 형이랑 나랑 5살 차이야.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갔으니까 12살 때 갔으니까 우리 형이 고1 땐가 그래. 형이 먼저 한다고 형이 들어갔는데 형은 나 수술하러 들어가서 마취하는 도중에 마취가 깬 거야. 밖에서 막 소울 괴성이 들리더라고. 진짜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형이 막 이러면서 막 여기저기 나와. 내가 문을 이렇게 열고 딱 들어갔는데 와, 피 바다야. 이 새끼들이 치워놓고서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그 수술실이 그냥 피 바다더라고. 5학년짜리가 이러고서 완전 굳었어. 그래갖고 가서 누우래. 막 닦으면서 누우래.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또 되는 건가? 이거 사람 잡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형은 걸어 나갔으니까 어이씨, 사람 잡는 거 아니냐 이거 이러고서 나도 이러고서 딱 가가지고 이제 누웠지. 누워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요 밑에다가 이렇게 초록색 천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려. 이 밑으로 나는 안 보이게 이렇게 해서 가려놨어. 그러놓고 의사 선생님이 막 이제 막 들어와서 말하면서 막 내 걸 잡아 당겨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앞뒤로 막 살펴 막 한번 까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뒤집어서도 보고 막 이렇게 늘려보기도 하고 말하면서 막 갖고 놀더라고. 그래서 존대 무서운데 막 내 거 이름 제이슨이거든. 제이슨도 느낀 거. 이게 자신이 이제 민머리로 살아야 된다는 걸 조금 있으니까 살짝 차가운 느낌이 나. 그리고 막 엄청 뭘 쳐바르는 느낌이 막 나. 거시기에. 뭐 너무 막 차갑고 막 시원하고 너무 차갑고 그래. 너무 춥고 막 무섭고 뒤에 여기 옆에 간호사 누나가 막 괜찮아 안 아파. 지가 해보지. 이러면서 막 정신 나갈 것 같아. 멘탈 터질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나갈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이 자 따끔하다 이래. 따끔하다며. 거죽 뚫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두둑툭 쭉 하면서 뭐 엄청 막 아픈데 막 뭐 차가운 게 막 내 그 꼬추로 막 들어와.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다른데 옆으로 투둑툭 막 이러니까 아니야 아파하지마 지금 아픈 거 하나도 없어. 괜찮아. 이거 아무거나 하나도 안 아픈 거야. 이 씨발 안 아픈 거면 제일 좋아하는 노래 뭐야? 노래 불러 그래서 크랑조 바바불어 빈다는 크랑조 말해서 크랑조 노래 존나 부르면서 막 가슴 막 미칠 것 같아. 근데 이게 무슨 패티시가 있나봐 의사 선생이. 아니 이 마취제를 이게 나 뭐 한 2-3방 맞으면 그냥 수술할 줄 알았거든? 9방을 놓더라고 꼬추에다가. 내가 어느 정도로 멘탈이 터졌냐면 겉에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두둑 거기서 이미 멘탈이 터지고 있는 상태인데 껍질을 까고 머리에다 놓는 거야. 이해가 돼? 껍질을 까고 머리 위에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서 놓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지 요도 있는데 그 가운데다 찔러놓고서 또 놓고 이 밑에 기둥에다가 놓고 옆에 놓고 막 이렇게 해서 9방 정도 놓더라. 내가 셌어. 9방 놓더라고. 9방. 막 정신 나가 막. 여튼 그리고 그 이후에 평안이 찾아왔어. 이 허벅지 있는 살이 막 잡아 당겨져서 촥 허벅지 옆에 있는 살이 쭉 잡아 당겨져 올려오다가 촥 또 잡아 좀 당겨 올려지다가 촥 이러면서 약간 뭐가 이렇게 잡아 당겨졌다 풀어졌다 잡아 당겨졌다 풀어졌다 이거를 몇 번 반복하는데 그냥 허벅지 있는 데는 아까 전부터 계속 축축하고 그냥 뭐 아무 느낌이 없어. 그러다 갑자기 타는 냄새가 존나 나더라고. 막 머리카락 태우는 냄새 같은 게 존나 나 막 거기다 다 끝나가지고 이게 거시기 있는데 근처가 멍멍해. 밖에서 형은 막 말면서 형은 막 참고 있어. 형은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형은 마취제 6방 맞았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형이랑 나랑 차트가 바뀐 것 같아. 쓰레기들아! 이름이 비슷하니까.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형을 더 많이 놓으려고 원래 9방을 넣었어야 되는데 나를 9방 놓고 형을 6방만 놓은 거야. 형은 먼저 거기다 먼저 하고 그 앞에 의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취가 풀려버린 거야. 같이 갈 생각에. 왜냐하면은 이러고서 집에 혼자 가기가 좀 그러니까 다 같이 이러면서 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한 30분 기다리고 있다가 마취 풀려버린 거야. 형아 멘탈 나갔어. 형은 막 이러고 있고 나는 여기 거시기가 막 이만큼 그 종이컵 겁나 큰 거 껴가지고 막 여기가 바지가 이만큼 튀어나왔어. 그런 상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막 안 아픈데? 막 이러면서 막 걸어다녀. 안 아파!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걸어다니면서 집에 걸어가고 있던 도중에 풀린 거야. 마취가. 와, 이건 뭐 아까 전에 뭐 고추에다가 주사 놓을 때랑 뭐 차원이 다르더만. 불 지른 줄 알았어, 고추에다가. 와, 거시기가 막 불타는 거 같고 막 짧게 막 찌릿찌릿하고 아프고 막 미칠 것 같더라고. 막 열나고 막. 거시기를 사포 한 40방짜리로 문댄 다음에 그 살에다가 그 할라피뇨 소스 있지. 그 할라피뇨 소스 이렇게 바른 느낌 나는. 막 약을 많이 먹어야 된대. 그 약 계속 먹고 막 집에 가서 집에도 막 처음으로 오줌이 마려워서 첫날 저녁에 오줌이 마려워서 오줌을 누려고 이렇게 가서 바지를 이렇게 내리고서 화장실 앞에 이렇게 딱 섰는데 내 제이슨이 완전히 무슨 붕대 인간이 된 거야. 내 제이슨을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그 주위에다가 무균 솜 그거 이렇게 집어넣고 두께로 이만큼 두께로 해놓고 거기다가 그 하얀색 테이프 있지, 병원 테이프, 그걸로 갖다가 아주 애가 보라색이 될 정도로 그냥 탱탱 감아놨더라고. 애가 불쌍하게 막 옆으로 이렇게 원래 이렇게 조그매가지고 애가 이렇게 껍데기에 싸져 있고 막 이랬는데 이게 막 말하면서 숨도 못 쉬고 애가 보라색처럼 이렇게 자색 고구마색이 돼가지고 애가 껄떡거리고 있어. 어떡해 제이슨아 미안해. 제이슨아 미안해. 이게 뭐야 이러면서 화장실에서 소리 존나 질렀어. 으아 말면서 소리 존나 질렀어. 할머니가 왜 그래 그랬더니 할머니 할머니 고주 내 제이슨이 내 제이슨이 이렇게 됐어. 할머니가 아유 이게 할머니도 그런 걸 처음 본 거야. 아이고 이게 뭐야. 아이고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해놨니. 이렇게 해놨니. 초등학교 5학년인데 내가 봐도 애가 상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할머니는 수십 년 후 60년을 그렇게 사셨는데 그때 당시에 60대였지 60년을 사셨는데 그걸 보고서도 깜짝 놀라실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그런 거야. 6.25까지 겪으신 분인데 우리 할머니는 얼마나 끔찍했던 거냐고. 이거 오줌은 마려워 죽겠는데 이거 오줌 싸지도 못하고 막 이러면서 밑에 쳐다보면서 혼자서 소리를 한 10분 동안 지르고 있었어. 오줌은 마렵고 어떻게 오줌 싸야겠어. 병 이렇게 하고서 오줌을 이렇게 싸려고 힘을 준대. 안 나와. 이게 뭐 누가 뒤에 있어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 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붕대가 너무 세게 감겨져 있어가지고 이 요도를 뚫고서 오줌이 나오질 못하는 거야. 이 요도에 막혔어. 이제 요도가 막힌 상태인 것 같아. 뒤에서는 압력을 존나 주는데 앞으로 못 나오는 거야 오줌이. 그래서 이건 진짜로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건 병원 다시 가야 된다. 이건 잘못됐다. 나 오줌 못 산다. 이거 엿됐다. 이러면서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그러고서 안 되겠다. 이거 병원 다시 가야 되겠다. 할머니 병원 다시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려고 할머니 이러면서 팬티 이렇게 찍어 올렸는데 팬티 올리는데 앞에 두 방울 똑똑 떨어지더라고. 뭐야 오줌 나오네. 다시 이게 바지를 내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팬티를 내렸다 올렸다 하는데 이게 보갑이 있으니까 압력 때문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오줌을 이렇게 하니까 나오는 거야. 오줌을 이렇게 하니까 오줌을 그냥이 안 나오고 이렇게 할 때마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대들이 붙어가듯이 이렇게 하면서 오줌을 계속 두 방울씩 싼 거야 처음에. 그 아마 수술하고 나서 부어있든지 아니면은 그 구멍에다가 주사를 맞춰서 피가 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게 있어. 여기서 더 심각한 게 있어. 이렇게 하면서 싸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물줄기가 나오기 시작했어. 근데 이게 앞에 뚫려있는 구멍으로만 나오는 게 아닌 거야.
제이슨의 머리 위쪽에 구멍이 2개가 나 있었는데 눈처럼 거기가 갑자기 거기서 갑자기 오줌이 나오더라고. 거기서 스프링 쿨러처럼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옆으로 이렇게 세 갈래로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게 뭔가 그 보통 남자들 오줌 쌀 때 막 오줌이 2-3갈래로 나온다 뭐 이러는 거는 가끔 있는 일이잖아. 근데 한 구멍에서 2-4갈래로 나오는 거지 다른 곳에 요도가 생긴 적은 없잖아. 나는 제이슨의 머리 쪽 양쪽에서 2갈래가 더 나오더라고. 이게 막 이렇게 막 지금 내가 이렇게 솟듯이 표현을 해서 그렇지 막 이렇게 솟는 게 아니라 옆으로 쭉 이렇게 흐르더라고. 오줌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진짜 새로운 길이 뚫렸나 보다. 나는 이제 오줌을 쌀 때 바짝 붙여서 싸야 되겠구나. 학교에서 쌀 때 안 그러면 옆으로 친구들한테 다투겠구나 이러면서 아주 순진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야. 이게 포경수술하고 나서 이게 거시기를 계속 이렇게 압박붕대 같은 걸로 꽉 쪼매고 있는 상태니까 여기 안에 있는데 신경 중에 어떤 게 그 성적 그런 신경이 그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인가 봐. 와, 이 잘 때마다 이상한 야리꾸리한 꿈을 꾸는데 와, 씨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는데 갑자기 야한 꿈을 꿔. 근데 갑자기 제정신으로 막 돌아와. 천장을 보고 있어 내가. 밤이야. 안 되는데 밑에 점점 피가 몰리는 느낌이 나. 안 되는데 막 피가 안 몰리게 하기 위해서 막 다리에 힘주고 막 안 되는데 이러는데 막 점점 얘가 막 피가 막 점점 몰리는 느낌이. 제이슨이 막 점점 막 부풀어드는 게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뿌는 느낌이 나. 나 제이슨 안돼 그러는데 갑자기 얘가 돼 이러면서 갑자기 힘이 빡 한번 들어갈 때가 있어. 그러면 이 뒤에 이 압박붕대 해놓은 데는 얘는 뭐 이게 엄청나게 강하게 이렇게 막아놨으니까 얘는 부풀지가 않아. 앞에 나와있는 제이슨만 퇴 그러면서 얘만 하면서 이렇게 무슨 추파춥스 대가리처럼 이러면서 갑자기 얘가 이렇게 되는데 그 옆에 막 그 수술한 데 거기가 막 미칠 것 같은 거야. 막 정신의 끈. 이게 수술할 때나 주사 맞을 때나 집에 걸어올 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 씨발 그 밤에 밤마다 그걸 2-3회씩 겪는데 와 진짜 잠을 못 자겠더라고. 잠자면 죽으니까. 잠자면 정신이 그냥 나가는 거야. 그냥 막 이러다가 제이슨이 그러다가 제이슨도 막 이제 막 거의 헐크급이지. 막 정신 나가서 나를 이렇게 하다니 막 이러다가 이러고서 또 이제 힘 빠지면 완전히 막 독초돼가지고 다시 잠들고 또 자다가 이상한 꿈 꿔. 안돼 제이슨 안돼 혼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자다가 그렇게 거의 일주일을 보냈어. 일주일 있다 보자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갔어. 그 할머니도 같이 들어와서 보고 있었거든. 왜냐하면은 이제 내가 계속 할머니한테 할머니 잘못된 것 같아. 그러는 와중에 신기한 건 그 제이슨의 머리 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던 그거는 막히더라고. 그 2개는 막혔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조그마한 애한테 왜 그렇게 큰 주사기로 갖다가 마취제를 넣었나 몰라. 아무리 지금 생각해도 일부러 고통 줄라 그랬지. 씨발. 여튼 그 병원에 이제 갔어. 나의 그 5학년 겨울방학에 일주일이 그냥 날아간 거야. 아파서 맨날 누워있고 막 아이스크림 먹고 맨날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는데 이게 드디어 이 제이슨을 이렇게 보는 날이야. 제이슨을 이제 뜯는 날이야. 그래서 제이슨을 쫙 이렇게 막 붕대를 쫙 가는데 와 테이프가 뜯어지는 느낌으로도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 와 진짜 편하다. 와 진짜 제이슨 이제 됐다 그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뛰는 느낌 나는데 딱지야. 내가 봤을 때 딱 딱지 느낌이야. 이렇게 하는데 안 뜯어지면 좀 천천히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의사가 아유 이거 뭐 붙었네 그러면 그냥 드르륵 하면서 뜯어버린 거야. 내가 진짜 거기서 비명을 질렀어. 말하면서 할머니가 의사 등을 때리면서 아이고 의사 선생님 뭘 바르면서 해야지. 아이고 말. 막 눈 뒤집어져가지고 말고 이게 딱지가 앉아서 살이 붙었는데 그거를 그 거지에 이제 피딱지가 붙으면서 그게 같이 하나가 된 거야 살이랑. 근데 그걸 강제로 그냥 뜯어낸 거야.
여튼 그렇게 뜯어냈어. 그러면서 옆에 생살이 한 8mm 정도 두께로 길이가 한 1.5cm 되만하게 그렇게 찢어졌어. 그래서 그러고서 할머니가 막 의사한테 뭘 바르면서 뛰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애 기절하지 말면서 막 뭐라 그러니까 의사가 아유 이거 원래 그냥 바로 떨어지는 건데 이게 좀 바짝 붙었네요 막 이러더니 막 뭐 약을 막 계속 바르면서 조금씩 껴가지고 결국 그래서 나머지는 괜찮은데 이 한쪽이 거기가 아주 난리가 났지. 그래서 재수술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피부 표피만 조금 그렇게 뜯어진 것 같다고 하면서 약 바르면 된대. 그래서 집에서 약을 좀 잘 바르래. 그리고 실도 녹는 실로 했어. 병원에 안 와도 된대. 씨발 안 와 난 너 그거 보기 싫어 이러고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약을 이렇게 막 바르고 있는 아버지가 그거 혼자 바를 수 있겠냐 그래. 몰라. 그 아빠한테 좀 창피하더라도 아빠가 발라줄까 그래. 싫어. 내 고추 망했어. 끝났어. 아니야 봐봐. 아빠가 발라줄게요. 누워가지고 이제 아빠가 이제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이 새끼 무식한 새끼 이거 의사라고 이 무식한 새끼가 말하면서 아빠가 욕을 엄청 하면서 그러면서 약을 막 발라주더라고. 그래갖고 약 이렇게 발라주고 막 이래서 결국에는 이제 얘가 다 났어. 다 낳고 조그만한 욕조에다가 물 받아가지고 거기 맨날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녹는 실이라 가지고 실이 녹아서 없어지더라고. 제일 중요한 건 제이슨이 두께가 요랬거든. 요런 게 막 이랬는데 그 일주일 만에 갑자기 두께가 이렇게 돼버렸어. 이 끝에처럼 요만한 애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한 이만해졌어. 그거 낯설어졌더라고. 애가 좀 이렇게 왜 이렇게 통통해졌어. 제이슨이 엄청 통통해졌더라고. 왜 이렇게 통통해졌냐 너가. 그때 막 그 옆에 있던 아줌마들이 막 하던 막 아저씨들이 하던 말이 막 들리는 거야. 아이고 이거 하면은 막 빨리 큰데 아유 이거 하면 남자가 되는 거야. 갑자기 뭔가 기분이 흐뭇하듯. 내 친구들 거 막 이렇게 보고 그랬을 때는 친구들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내 거는 좀 괴상망측하게 생겼어. 아버지한테 아빠 보시기가 너무 이상하게 생긴 것 같아. 왜? 막 옆에가 막 다쳐가지고 울퉁불퉁해지고 이상해 막 갑자기 툭 치더니 나중에 다 좋아 임마. 고마워요 의사 선생님.